뭐 프랜차이즈 뭐 치킨집을 할 수도 있고 뭐 그쵸. 음식점 할 수도 있고 카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창업의 선택지 중에서 이 공방 창업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겠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공방 창업 이런 걸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 그 공방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말씀 드리고 네, 싶었어요. 그 예. SNS가 이제 하면 이제 굉장히 네. 유리하잖아요. 네. 그 SNS 영향이 얼마나 큰가요? SNS라면은 그 모든 툴을 네, 뭐 말씀하시는 블로그든 거죠. 뭐 예. 뭐든 네. 뭐 저는 사실은 50%지 않을까 싶어요. 50%? 네. 그럼 이제 뭐 내가 공방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SNS는 항상 이제 필수로 그쵸. 그러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쵸. 예를 들면은 글을 써보신다던가 네. 사진을 찍어보신다던가 네. 툴을 좀 이해하시려고 하신다던가 네. 그 성격을 이해하시려고 아.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네. 쌓으시는 게 더 음.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그 반복론적인 건데 보통 제가 지켜보니까 공방을 내가 해야지 해놓고 공방을 열면서 동시에 SNS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저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저 급하게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사실은 SNS를 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미리 맞아요. 약간 좀 해놓고 맞아요.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제 네. 막연하게 공방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오시는 네. 강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우선 오늘 만들어서 네. 완성품이 아니고 네. 내가 배우고 있는 과정부터 올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SNS는 사실 훈련이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거 없이 네. 꾸준히 올리는 게 최고고 네. 물론 비주얼적으로도 완벽하면 너무 그쵸. 좋지만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의 핵심 반복이잖아요. 네, 그쵸. 예,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이 돼야 네, 맞아요. 신임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우리도 다 학습돼 버렸어요. 이미. 네, 그랬기 네.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시려면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부족하든 잘하든 보여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여주기조차 민망해하시면 네. 할 수가 없거든요, 아예. 그쵸. 그리고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네. 저를 아무도 모르게 되고 그러면 계속 저를 모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조용해지겠죠, 점점. 악순환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공방 참여 관심이 있다면 네. 일단은 내가 그 공방을 배우는 과정도부터 시작해서 네, SNS 열어가지고 계속 뭐 업데이트를 하고 해야지 내가 오픈했을 때 SNS가 좀 힘을 발휘해서 네. 그 실패율을 훨씬 줄일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간접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요즘엔 이렇게 변해버렸잖아요. 네. 이 물건이 최고니까 네. 이게 스펙이 이러니까 네. 이거 사는 시대가 이제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네. 마음을 가지고 만드시고 네. 어떻게 이거를 만들게 됐고 네. 이거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완성도도 다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네. 분은 대충 만드시고 너무 마음에 들고 네. 어떤 분은 진짜 완벽해 보이는데 요만한 것 때문에 깨버리시고 이런 분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런 그분의 성향도 보여지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나중에 네. 결국엔 구매자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완성된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쵸, 맞아요. 예. 그 과정도 보여주면은 사진 찍어 놓은 것만으로도 기록이 되고 그거 연결시키면 영상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록의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그 SNS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SNS는 이제 그 영향력이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블로그 같은 게 뭐 이웃 숫자라든지 뭐 1일 방문자 숫자 혹은 네. 뭐 페이지에 노출되는 페이지 수, 뭐 1페이지에 노출되냐 안 되느냐, 네. 혹은 뭐 인스타에서 뭐 팔로우의 숫자들 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 어느 정도 돼야지 대체 공방 운영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수치요? 네. 블로그 뭐로 치면 뭐 1일 방문자 수라든지 아니면 뭐 노출이 1페이지에 돼야지 그때부터 좀 된다든지 뭐 이런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 SNS 키워놓으면은 공방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우선은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는 블로그를 하라는 이유가 지역 때문이거든요. 네. 그 지역 안에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내 공방에 네. 좀 쉽게 올 수 있고 네. 반복되게 노출이 되면은 익숙해져서 여기도 네. 가볼까라는 생각이 네. 들게끔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네.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 1,000명 이상 들어오지 않아도 네. 1일 뭐 200명, 200명만 들어와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사람이 만들어 보고도 싶어 하거든요. 그쵸. 예,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맛집 안 찾아다니는 사람 공방도 사실 올 일이 없어요. 그쵸. 왜냐면 맞아요. 흥미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뭐 네. 그런 거에 그냥 네. 약간 단순하게 심플하게 사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접점이 있으니까 블로그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100명, 200명 돼도 되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도 꼭 막 10,000명, 1K 막 이렇게 안 찍어도 본인의 매니아층만 있어도 DM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차곡차곡 쌓아서 그래도 뭐 3,4천 명은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네. 3,4천 명 되면은 뭐 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말할 네, 수는 그쵸, 없는데 그쵸. 당연히 음. 좀 노출이 많이 되니까 네. 빈도수가 높아지니까 네.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그 창업도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이 뭐 프랜차이즈 뭐 치킨집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음식점 할 수도 있고 카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창업의 선택지 중에서 이 공방 창업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치킨집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걸 그쵸. 선택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 공방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뭔가를 놓을 수 있는 데라서 그게 더 사실 선택지가 많거든요. 네. 오히려 치킨집 이런 건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프랜차이즈 내놓는 예산이 있을 그쵸, 거고 예. 그것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으신 네. 게 있으실 텐데 네. 공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기가 사실 진짜 애매해요. 근데 애매한데 뭐 여기가 지금 아주 어린 분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 곳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은 아니니까 네. 뭐 40, 50대를 예를 들어서 네. 한다면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황이 맞는 분들이 약간 같은 종류 말고 네. 한 3-4분 정도가 네. 편집점처럼 운영해 보시는 건 추천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뭐 보증금 같은 경우도 공방에는 솔직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넘어가지 않거든요. 네. 보통 보증금이. 네. 그럼 1,000만 원은 4명이면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네. 종류만 다르다면은 네. 저는 같이 동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매일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쵸. 그쵸. 예. 그쵸. 그리고 이제 그냥 이거는 연결져서 나오는 팁은 네. 장이 있어야 돼요. 동업을 다 장을 하시면 안 되고 네. 결정권은 한 사람한테 주고 네. 나머지는 네. 저희도 상하 관계는 네. 없지만 네. 그런 어떤 규칙은 있거든요. 네. 명확한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야겠죠. 그럼 뭐 그런 게 참 힘들지만 공방하면은 네. 약간 젊은 약간 트렌디한 이런 게 많이 생각이 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쵸. 비주얼적으로 네. 많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왜냐면 SNS도 해야 되고 뭐 네. 이런 거 트렌드 잘 따라가서 수요도 맞춰야 되니까 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공방 창업 이런 걸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장점이 있을까? 나이 들어서 뭔가 공방 창업 했을 때의 장점? 제가 그 부분은 사실 네. 경험해보지 못해서 딱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그럼 않는데요. 주변에 있어요 혹시? 나이 뭐 60대나 은퇴하고 나서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은퇴까지는 아닌데 그 네. 자수 공방 오픈하신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세요. 네네. 이제 50대 중반 정도 네. 되시는 분이신데 네. 본인의 이제 에너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네. 할 텐데 저는 네.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가능은 하다고 생각. 그 대신 이제 저도 나이가 드는 입장에서 들어가는 입장에서 체력이 많이 이제 조금씩 그쵸. 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동업을 추천을 드리는 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관계가 잘 형성만 된다면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까 그 이제 뭐 공방의 그 성공률 네. 실패율 얘기했을 때 네네. 성공률 10%인데 네네. 이제 이명현 대표님께서 네네. 가르친 제자가 이제 한 달 클래스를 했는데 세 명이 잘 됐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괜히 얘기했네요. 아니 뭐 자랑하지 괜찮습니다. 네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너무 솔직할 수도 있는데 네. 개인 역량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개인 네. 역량이라는 게 네. 창의력이라기보다는요. 네. 그 꾸준한 의지와 그 지구력이 좋으신 분들이 사실은 제일 좋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꾸 만들고 그쵸. 자꾸 결과물을 보고 네. 향상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있으시면은 제가 좀만 숟가락만 얹으면 잘 되실 확률이 네. 높죠. 높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강의로 풀어내려고 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제가 굳이 조금 자랑을 하자면은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네. 강의를 나가보고 하면은 제가 그분이 잘하는 장점을 제가 캐치라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강의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막 얘기를 해서 좀 네. 추천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네. 오늘도 제가 저희 운동하는 선생님이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네. 다른 플랫폼에 추천을 하려고 미팅을 하고 왔는데 네. 뭔가 그런 의지만 있으시면은 한 번쯤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오픈하는 게 아니라 네. 계획을 짜고 네. 예산을 짜봐서 네. 이게 가능한지 내 네. 선에서 그리고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네. 것도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런 거가 그런 강의를 준비하고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공방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네. 뭐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여자라서 그런데 네. 뭔가
여자분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그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자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위치? 네. 네. 근데 여자분들은 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배려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모성애도 많고 주변을 많이 배려를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약간 자기를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사실은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자기를 구현하는 거를 저는 시작하시는 건 무조건 찬성을 해요. 근데 당장 공방을 오픈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트레이닝을 스스로 하신 다음에 해보신다고 하시면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너무 안 보이는 규칙이 많아서 맞아요. 그걸 안 하게 되면 저게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불편하고 이래서 외국에 가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공방을 오픈한 이후로는 이만큼 공방을 오픈하고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더 편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택배도 다 보내주죠. 그렇죠. 뭐 사업자 내기가 어렵나요? 그냥 내면 내시는 건데 다른 나라들은 되게 엄격해요. 그런 거. 뭐 임대 사업 같은 경우도 거리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100년 계약 안 하면 안 해줘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누를 끼치니까 그 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우리나라는 사업하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너무 거창하게 막 투자해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공방은 소자본으로 시작하셔서 아름아름 해보시고 오히려 좀 되시는 것 같고 가능성이 보이시면 그때 제대로 창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진짜 공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진짜. 근데 공방 창업이라는 게 진짜 소자본으로 할 수 있어서 정말 허들이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방향성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공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뭔가 파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성격들이 있어요. 뭐 한쪽에서는 만들고 한쪽은 공간 대여를 해도 되고 요즘에 공간 대여 진짜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지금 여기 저희도 빌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트렌드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약간 겸업하신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저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시작하시기에는. 혹시 은퇴를 앞두신 분들 중에서 공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이본느 모건이라고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 댓글 다시든지 혹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아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표님이 아마 친절하게 아마 상담해 주실 것 같고요. 또 혹시 책을 쓰셨잖아요 이번에. 공방에 대한 책인데 저 읽어봤는데 오늘도 공방으로 출근합니다라는 책인데 진짜 공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한 내용들이 아주 알짜 정보들이 많이 써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공방을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라면 오늘도 공방으로 출근합니다라는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공방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해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너 하나의 은퇴학교는 은퇴에 대한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퇴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너 하나의 은퇴학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